자연계열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경우 6월 모의평가 후에 수학 가형에서 지금 4에서 6등급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학생들 나형으로 돌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자,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는 게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 허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학 가형, 자연계열 학생들 대부분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데요. 가형에서 과연 수능 때 나형으로 돌리는 게 유리할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지금 6월 모의평가 접수 인원을 놓고 보면요. 수학 가형의 접수 인원은 지금 19만 2,620명입니다. 전체 지금 접수 인원 중에 39.9% 정도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전년도 6월 모의평가의 37.3%보다도 지금 높은 수학 가형의 지금 접수 상태입니다. 한 지금 비율로 보면 한 2.1% 정도 지금 상승되어 있는 거죠. 수학 가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계 학생층이 지금 더 많은 거다. 비율이 이렇게 놓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2020학년도 수능하고 올해 수능에서 수학 가형에서 이제 기하가 제외된 부분이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3학년 때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수험생까지는 3학년 때 힘들게 기하를 배우면서 그걸 수능에 적용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미적분까지만 출제되는 걸로 빠지다 보니까 자연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투 파트의 연장선처럼 보이거든요. 수투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미적분을 배운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체감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가형을 유지하는 추세가 올해 지난해보다 지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가형에 대한 패턴은요. 기본적으로 6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0학년도에 6평에서는 37.3%였다가 9월 모의평가 때 34.7%로 떨어지고 수능 때는 30.5%까지 가형 선택 비율이 낮아집니다. 나형으로 이탈 도망간다는 거죠. 수능 임박해지면서 수능 선택하는 이제 9월달 올해는 지금 9월 3일부터 18일 그 사이 기간으로 예정돼 있지요. 수능 접수하는 이 기간 때 수학을 가형을 볼지 나형을 볼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 나형으로 볼 거예요 하면서 여름방학 때 이미 여름방학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나형으로 체제를 바꿔서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6월 모평 이후 시기부터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왜냐? 가형에서 나형으로 이탈하는 인원 중에 뭐 가형에서 점수 잘 나오는 인원이 빠져줘야 수학 가형에서 좀 성향이 낮은 학생들이 해볼 맛이 날 텐데 이는 6평 이후부터요. 수학 가형에 자신 없어. 좀 어렵네 하는 학생들이 나형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형에서 윗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랫부분이 빠져나가면 기존에 수학 가형에서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그 점수 지키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쉽지는 않죠. 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상대평가에서 밑에가 자꾸 빠져나가면 동일 점수를 받더라도 밑에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나의 상대적 위치는 더 낮아져 보이겠죠. 그래서 점수는 뭐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는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능 때까지 점진적으로 수학 나형으로 이탈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올해도 아무리 뭐 기하가 제외됐고 했다 하더라도요. 이거 미적분 생각보다 활용하는 게 어렵네 하면서 나형으로 돌아가는 자원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6평에서 수학 가형에서 4에서 6등급 나온 학생들은 나형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단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아갔을 때요. 정시 지원 시에 대학에서 지원할 수 없는 대학선이 나와버립니다. 이 점이 지금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릴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뭐 상위권 대학들,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시립대, 건대, 동대까지는 홍익대까지는요. 수학 가형 지정이죠. 자연계에 지원할 때. 물론 그 사이에 서강대는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형 다 자연계열 지원 가능하고요.
사과탐도 이제 그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하지요.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가형에다가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해서 그 가산점을 받으면 가형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영응시자가 쉽게 서강대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죠. 여튼간에 지금 웬만한 상위권 대학들은 가형을 지정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숭실대도 일부 이과형 성향이 있는 소프트웨어 학과나 건축이나 뭐 정보융합 이런 식으로 일부 학과를 제하고서는 순수한 공학 계열, 화공이든 수학이든 공학 계열 성향을 띤 이런 모집 단위들은 가형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숭실대선 이상까지 노린다. 근데 수학 가형에서 한 4등급 선, 5등급 선까지도 감안은 해볼 수 있습니다. 수학 가형의 유지를요. 단 이렇게 수학 가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성향은 어떤 성향들이냐? 다른 영역들이요. 국어나 영어나 과탐의 두 과목의 영역이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성향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녀들의 경우 수학 가형을 5등급이든 4등급이든 약간 좀 유지하고선 거기서 수능 때까지 최대한 스파트를 내서 끌어올린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때 어쩔 수 없이 4등급 나왔어. 근데 국어나 과탐이나 이런 게 2, 3등급으로 좀 나왔어 하면 막판에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숭실대 선 혹은 그 이상선을요. 근데 수학 가형이 4에서 6등급 혹은 그 이하야. 근데 국어나 과탐도 제대로 대비가 안 돼서 영어 영역도 마찬가지여서요. 잘 대비가 안 돼서 다른 영역도 뭐 4에서 5등급 왔다 갔다 해 하는 상황이라면 효과적인 시간 안배를 위해서 수학 나영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전환을 하는 게 더 전략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학선은 가형 지정하고 있는 대학은 염두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 방향성에서 놓고 보자면 가나형을 풀고 있는 다 지원 가능한 국민대선 지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건축이라든가 광운대 건축 뭐 이런 식의 모집 단위들 지원 가능할 수 있고요. 여대들 지원 가능하고요. 세종대 창의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건축이나 교통물류 그 다음에 산업경영 소프트웨어 학과는 나영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게 열려 있고요. 항공대도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들 있고요. 가천대는 전 모집 단위에서 나영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남대, 경기대 다 지원 가능하지요. 근데 단 이들 대학들은 수학 가형 응시자한테 가산점을 주죠. 10%에서 경기대 같은 경우 15%까지 또 강남대는 20%까지 가형에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이 비율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0분위에다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강남대, 가천대, 경기대 다 100분위 쓰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100분위 쓰는 대학에서 가산점 15% 20%를 줬다. 근데 가형에서 본인이 등급으로 한 5, 6등급 나와. 근데 100분위가 한 50에서 60% 사이야. 그럼 거기에 20% 가산점을 준다 그래도 70% 정도 선밖에 못 올라오는 거죠. 70점 정도 선밖에. 그러면 이걸 나영으로 70점 정도 이상의 100분위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나영으로 돌리는 게 해당 대학들 지원하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산점 준다고 무조건 가형 유지해야 되는 거야? 뭐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겁먹을 필요 없이요. 나영으로 그 정도의 성적 100분위만 나올 수 있으면 한 3등급 혹은 2등급 선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는 경쟁 라인일 겁니다. 이렇게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영으로 돌리면서 약간 학업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그 남은 자녀 학업 시간을 과탐에 좀 더 치중을 한다거나 국어가 조금 소홀했어 그럼 국어에 끌어올리는데 문제풀이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대학선을 아주 많이 뭉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자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 비슷한 권역의 대학을 보낼 수 있다라 그러면 전환하는 것도 감안해 보실 수 있으셔야죠. 그래서 2020학년도에 진학사의 어떤 그 모의 지원 표본을 해서 6평에서 수능 때까지 성적 향상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렸을 때. 물론 지난해에는 기하라는 전혀 생뚱맞은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렸을 때 성적 향상성이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라는 큰 파트를 하나를 다 안 해도 됐었으니까요.
더 시간적인 면이 여력이 많이 남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적분 이 파트에서 활용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하라는 뭐 이런 아예 과목 자체가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반감될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효과를 6평에서 수학 나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검토해보고 그 백분위 위치상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나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기하를 빠지면서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수학 가형에서 6평에서 4등급 나왔던 애가 실제 수능에서 2등급 이상 향상되는 비율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4등급 나왔던 애가 2등급 이상 나왔다. 그러면 수학 나형에서는 2등급 이상 받은 거죠. 1등급도 나온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30% 정도가 된다. 제법 성공률이 나온 겁니다.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렸을 때. 그 다음에 1등급 이상 상승한 1등급 정도 상승한 인원도 동일한 30% 정도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즉 1등급 이상을 상승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 수학 가형에서 4등급 나오는 인원은 한 60% 정도는 나형으로 돌렸을 때 1등급 이상은 향상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형으로 돌려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 한 24% 있었고요. 되려 하락한 인원도 15% 있었습니다. 즉 수학 가형에서 4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형 돌렸을 때 유지되거나 하락하면 그게 좋은 효과가 아니지요. 전혀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인원 비율도 한 40% 정도 나왔다. 요거는 수학 가형 4등급 인원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 나형의 문제지를 미리 풀어봐야 되는 거죠. 올해 6평이든 7평, 4평의 문제지를 가지고 수학 나형 유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향상될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6평에서 5등급일 때 2등급 이상, 수학 나형에서 3등급 이상 향상된 인원이 56%로 많이 나옵니다. 수학 가형에서 5등급으로 빠졌을 때 되려 향상성이 높을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이상도 32%, 즉 수학 가형에서 5등급 나오는 학생이 나형으로 돌렸을 때는 1등급 이상 상승하는 비율이 88%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수학 가형에서 5등급이다 돌리는 거 신중히 4등급보다는 더 많이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거고요. 수학 가형에서 6등급 나왔던 인원이 2등급 이상 상승하는 인원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수학 가형에서 6등급 이하 깔고 있다. 너무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나형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영역의 학업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대학선이 가형의 기준 그 가산점을 어느 정도를 주고 있는지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나형으로 돌렸을 때 그 백분위 향상성이 그 정도를 충족할 수 없겠다 한다면 어찌 보면 가형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수학 가형에서 5, 6등급이 나오고 있어. 근데 수능 때까지 가형을 올릴게 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영역의 학업 시간을 분배하기가 힘들어 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잘 조언을 하셔서 나형으로 돌렸을 때 상황도 모의평가 문제지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느낌 때문에 이번 주제를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려보는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 때까지 전략적으로 선택 잘 하셔서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수립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